263쪽의 실습 예제 구를 가지고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을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다음전자 회사 코드는 1112번으로 불러와서 기준 거래 내역 자료를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보자. 그래서 3월 6일 자료 1번부터 있죠. 그러면 회사 코드를 1112번입니다. 1112번으로 들어가면 앞에 우리가 실습한 내용 자료까지가 다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표 입력을 지금부터 실습해 나가는데 먼저 일반 전표 입력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도움키는 F2번이라 했습니다. 하다가 찾기나 도움, 그리고 입력을 하다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삭제를 하고자 할 때는 F5번 삭제. 그리고 뭐 자금 관리나 복사, 검색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시험에서는 거의 잘 사용할 일은 없고요. 전표 번호가 하나의 전표에 입력을 하다가 잘못해서 이게 다른 번호로 나뉘어졌을 때는 번호 수정해서 하나의 번호로 통일시켜 주게 되면 한 개 전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기능들은 거의 잘 사용할 일이 없고, 또 입력하는 과정에서 월만 입력하고 일을 비워두게 되면 한 달치 1개월분 자료를 연결해서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월 1을 다 입력을 해버리게 되면 매일마다 이 화면을 변경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한 달치 자료를 연결 입력할 수 있도록 3월 들어가겠습니다. 날짜는 6일. 여기에 번호는 전표 번호로서 전산에서 자동으로 부여가 되게 되고, 다음 구분은 여기 하단 부분에서 보면 전체가 현금이 나간 거래는 출금 전표 1번으로 해주시고, 구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전체가 현금이 들어온 거라면 입금 전표, 현금 거래가 아니거나 혼합되어 있는 경우는 차변, 대변으로 구분해주고, 결산 차변이나 결산 대변은 결산에서 자동 생성되는 분기에서 사용하는 전표 유형으로서 우리가 전표 입력할 때는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1, 2, 3, 4 중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6일자는 격리 직원 안바빠에게 시내 출장비 10만원을 자기합 수표로 지급했으면, 이건 출장비를 계산 지급했다고 할 때는 가지급금이라고 하지만 실제 들었던 경비를 지급한 경우는 바로 여비교통비가 되죠. 그래서 차변에 여비교통비 10만원, 대변에 현금 10만원 되면 전체가 현금이 나간 거래니까 출금 전표에 여비교통비. 여기 경비 구분은 우리 제조부에서 사용된 원가에 갈 것은 500번대. 그 외에 영업부서, 판매부서 등은 전부 800번대로 사용해 주시고, 도급은 건설, 창고, 건설, 운수업에서 쓰는 것이어서 현재 우리 시험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해당 업종의 회사 특성에서 선택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해당 구분별로 원가 명세서가 전부 구분 작성되는 유형의 구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성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럼 여기는 800번대의 여비교통비. 그래서 금액은 10만원. 이걸 입력하면서 여기 일반적인 과목은 거래처를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우리 조금 전에 실습할 때 거래처별로 구분 관리했던 채권 항목이나 채무 항목은 반드시 입력을 할 것. 적용은 실무에서는
필수적으로 입력을 해야 하지만 우리 자격 시험에서는 일단 채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한두 개 정도만 실습을 해보고 생략하도록 할게요. 여기 적요는 시내 교통비 지급 아니면 출장 여비 지급 이런 형태로 해주면 되겠죠. 다음 날짜 3월 7일 회사 전체 회식을 하고 종로 식당에서 현금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았다. 간이과세자죠. 그러면 전체 회식 비용은 80만원인데 이 중에 생산직이 50만원, 나머지는 사무직이에요. 회사 직원 회식이면 사변의 복리후생비, 대변의 현금 이렇게 되니까 출금전표에 복리후생비, 생산직에 여기는 직원 회식대죠. 직원 회식대 5번 금액은 50만원. 역시 출금전표에 7일 날짜 복리후생비 이번에는 사무직은 811입니다. 직원 회식대 지급 30만원. 아니면 차변의 복리후생비 2개 하고 대변의 현금 이렇게 처리를 해도 맞습니다. 다음은 8일 매출 초 현대전자의 외상 매입금 일부 1200만원을 현대전자 발행수표로 받으면 차변의 현금,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 되니까 전부가 현금이 들어온 거래죠. 입금전표에 외상 매출금 여기는 거래처 현대전자 외상 매출금 현금 회수 1200만원 이렇게 해주면 분계가 차변의 현금, 대변의 외상 매출금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3월 9일 중앙주유소에서 공장 화물차에 주유를 하고 주유대금은 농협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면 이건 현금 거래가 아니니까 차변의 차량 유지비 공장 화물차니까 500번대가 되죠. 여기는 뭐 거래처를 꼭 입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넣으려면 중앙주유소라고 넣어주면 되겠죠. 차량 주유대입니다. 유류대 미지급 금액은 5만원. 대변에는 미지급금 여기는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농협카드가 되겠죠. 농협카드 자 이제부터는 적요는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날짜 3월 11일 농협카드에 대한 결제 대금이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되었고 수수료가 500원 들었다. 그러면 차변에는 미지급금 농협카드 채권 채무는 거래처가 반드시 표시되어줘야 합니다. 280만원 수수료 든 것은 역시 차변의 수수료 비용 판매 관리비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500원 대변에는 보통예금 여기가 500원이었죠. 500원 하면 보통예금은 280만 500원 다음은 25일 공장 전기요금은 전력비로 쓰고요. 본사 전기요금은 수도 광열비로 씁니다.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습니다. 그럼 차변에는 전력비 120만원 역시 차변에
수도 광열비 64만원, 대변에는 보통예금 184만원, 3월 26일 3월 26일 당사 매출처에 부탁한 3D TV를 구입하여 전달하고, 매출처에서 부탁한 걸 전달했고 대금은 카드 결제했다. 매출처에 선물한 게 되면 얘는 접대비, 대변엔 미지급금 되죠. 차변에 접대비, 매출거래처니까 813 접대비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122만원, 대변에는 미지급금, 거래처는 농협카드, 다음은 29일 국군 위문성금으로 30만원을 한국일보에 현금 기부하였다. 그럼 차변에 기부금, 대변에 현금이 되니까 전액이 다 현금 나갔죠. 출금전표에 기부금 금액은 30만원. 이렇게 해서 3월 자료 입력이 다 되고 나면 다음은 위에서 월을 4월로 변경해서 입력을 합니다. 4월 1일 대표이사 사용 승용차에 대한 종합보험을 현대화재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70만원을 보통예금에서 통장 이체하였다. 그러면 차변에는 보험료, 여기는 800번대 보험료입니다. 70만원, 대변에는 대변엔 보통예금 70만원. 다음은 3일 굿모닝 문구에서 사무실에서 사용할 문구를 신용카드로 결제해서 구입했어요. 비용 처리하라. 그럼 차변에 소모품비, 사무실이면 판매관리비입니다. 금액은 10만원. 카드 결제했으니까 대변에는 비지급금, 여기는 신한카드죠. 신한카드 10만원. 다음은 4월 10일 삼성전자에 아래 조건으로 대여하기로 하고 보통예금에서 계좌 이체해 주었다. 대여기간이 1년이니까 단기 대여금이 되겠죠. 그럼 차변에 단기 대여금, 거래처는 삼성전자 1000만원, 대변에는 보통예금 1000만원. 다음은 4월 14일 LG전자의 외상 매출대금 1000만원 중 500만원은 LG전자 발행 약속금으로 받고 잔액은 당좌 예금으로 송금받았어요. 그럼 차변에는 받을 금, 거래처는 LG전자 500만원, 그리고 역시 차변에 당좌 예금 500만원,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이 감소하죠. 외상 매출금은 거래처 LG전자 1000만원. 다음은 20일 전남테크의 외상대금 450만원을 아남전자로부터 수취한 어음을 배서 양도하여 지급했다. 그럼 외상매입금을 받을 의무로 갚은 거죠. 그래서 차변에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합니다. 외상매입금, 거래처는 전남테크 450만원,
대변에는 받을 놈을 배서 양도했어요. 받을 놈은 안암전자 450만원. 22일 태창산업에서 원재료를 구입하기로 한 계약금 100만원을 수표 발행 지급했으면 계약금을 미리 준 건 선급금이죠. 4변에 선급금 거래처는 태창산업, 금액은 100만원, 대변에는 당좌예금 100만원, 다음은 4월 30일 종업원의 4월분 급여를 당좌예금에서 종업원 예금 계좌로 이체해 주었다. 그러면 생산부는 급여액을 임금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관리부는 급여로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차변에 임금 4,300만원, 역시 차변에 급여, 여기는 800번 되죠. 801번에 급여 2,120만원 하고, 대변에는 원천징수한 금액에 대해서는 예수금, 이때 원천징수한 금액은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전부 다 더해야 되죠. 그러면 이 예수금은 다가 계산하고 차감 지급액을 당좌예금에서 지급했으니까 당좌예금을 먼저 처리할게요. 당좌예금은 57728,350 하고, 나머지는 예수금 금액은 6471650, 이게 소득세부터 고용보험료까지를 모두 더한 금액이 이 금액이 될 겁니다. 다음은 5월입니다. 5월 2일 영업부 사원 김수연의 출장으로 출장 여비를 어림잡아, 이 말이 계산하여 100만원을 현금 지급했습니다. 출장비를 계산 지급한 것은 나중에 갔다 와서 정산을 해야 될 대상이니까 정산 대상은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럼 차변에 가지급금, 대변에 현금 되니까 전액이 현금이 나간 거래죠. 출금전표에 가지급금, 거래처 등록은 하지 말고 김수현이라고 입력을 하라 그랬습니다. 금액은 100만원. 다음은 5월 4일 현대전자에 제품 2,500만원을 매출하기로 계약하고, 계약은 거래가 아니죠. 500만원을 미리 보통예금계좌로 송금받았어요. 그럼 차변에는 보통예금 500만원 하고, 판매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미리 받은 것은 대변에 선수금이 되죠. 이때 선수금은 현대전자, 다음은 6일 생산직 기숙사를 임차하기로 하고 광주정밀과 임대차 계약 체결에 따른 임차보증금 5천만원을 수표 발행하여 지급했다. 그러면 차변에는 임차보증금, 거래처는 광주정밀, 금액은 5천만원, 대변에는 당좌예금 5천만원, 다음은 8일 사원 김수연으로부터 내용 불명의 송금액 250만원을 우리은행 보통예금계좌로 송금을 받았다. 그러면 차변에는 보통예금
250만원. 내용을 알 수 없는 돈이 들어왔을 때는 대변에 가수금 처리를 해주죠. 가수금 250만원. 다음은 10일. 4월 30일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것은 회사는 추가 부담 없이 원천 징수한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면 되니까 여기는 4월 10일자는 출금 전표 예수금.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두 개를 더하면 1280600 플러스 128050 해주면 1408650 처리를 해주시고, 다음은 5월 10일 연결해서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을 사업주 부담분과 함께, 자, 원천 징수한 금액을 내는 것은 예수금이고 사업주 부담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은 세금과 공과금,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출금전표에 예수금, 여기는 원천징수한 금액, 국민연금이 3030이죠. 303만원 하고 건강보험과 장기요양이 1714 하면 4744입니다. 역시 출금전표에 국민연금의 회사부담분은 세금과 공과금으로 해주는데 생산직은 500번대, 원천징수한 금액과 똑같은 금액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역시 출금전표에 세금과 공과금, 관리부는 800번대, 원천징수한 금액과 동일 금액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는 출금전표에 복리후생비, 생산직 511이죠. 원천징수액과 동일액입니다. 역시 출금전표에 복리후생비, 사무직은 811에 589,000원 이렇게 하여 원천징수한 금액은 예수금으로, 그리고 회사가 부담한 금액은 세금과 공과금, 이거는 국민연금의 회사부담액이에요. 회사부담액, 이건 건강보험료의 회사부담액, 원천징수한 금액과 동일액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역시 11자,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분과 함께 현금 납부했다. 출금전표. 원천징수액을 내는 것은 예수금, 고용보험료 합계가 31만 9천원, 회사부담분은 복리후생비, 생산직은 500번대에 21만 5천원, 사무직은 복리후생비죠. 811, 생산직이니까 511인가요? 511, 다음 811 복리후생비에 사무직 금액 10만 4천원. 그래서 다시 보면 이 부분은 소득세 등을 낸 거죠. 소득세 등. 원천징수액만 납부하고 회사 부담액은 없습니다. 다음 이 부분은 국민연금. 원천징수한 것은 예수금, 회사 부담분은 세금과 공과금. 다음은 건강보험료는 1714. 건강보험료에서는 지금 사업주 부담분이 빠졌죠.
사업주 부담분이 빠졌으면 전표 삽입해서 11자로 역시 출금 전표에 예수금 원천징수한 금액 1714. 다시 정리를 하면 맨 위에 이 부분은 소득세 등을 납부한 거고요. 원천징수액만 납부했기 때문에 예수금이에요. 이 부분은 국민연금, 원천징수분은 예수금, 회사부담분은 세금과 공과금, 이 부분은 건강보험료, 원천징수한 금액, 회사부담액, 이 부분은 고용보험료, 원천징수액, 회사부담액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5월 11일 태창산업으로부터 원재료 매입 계약금을 당좌 수표 발행하여 지급했다. 그러면 차변에는 선급금 거래처는 태창산업 300만원, 대변에는 당좌예금 300만원, 다음은 12일 영업부 김수연의 출장 여비를 다음과 같이 정산하고 추가 사용분은 현금 지급하였다. 이건 앞에 5월 2일자 출장 여비 지급한 100만원을 가지급금으로 해뒀는데 정산 결과 110만원이 사용되었어요. 그럼 차변에 여비교통비 영업사원이니까 8일 2죠. 여비교통비 110만원, 대변에는 가지급금 거래처는 김수현 100만원, 추가 사용액은 대변에 현금 지급했다 그랬습니다. 13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정자를 결정하고, 정자는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거죠. 천주 액면가는 5,000원인데 5,500원에 발행을 했습니다. 그럼 천주 5,500원이면 550만원 중 발행 비용 25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당좌예금이 됐어요. 그럼 차변에는 당좌예금은 550만원에서 25만원 뺀 금액이니까 525만원, 대변에는 자본금은 액면금액으로 500만원, 나머지는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 25만원, 발행 비용은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제거합니다. 5월 15일 광주 정밀의 원재료 매입에 대한 외상 매입금 600만원을 지급하면서 당초 약정 대금의 2%를 할인받고 잔액은 3개월 만기 약속금을 발행하여 지급했다. 그럼 차변에는 외상 매입금을 갚은 거죠. 외상 매입금 거래처는 광주정밀, 금액은 600만원, 대변에는 매입 할인, 매입한 금액에 대한 할인을 받았어요. 매입 할인 2% 하면 120만원, 나머지는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했으면 지급어음, 역시 거래처는 광주정밀 480만원. 다음은 18일 아남전자에서 제품 판매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약속음 2천만원 할인하고 할인료를 차감한 잔액을 당좌예금에 입금하였다. 매각거래로 처리하라. 받을 놈을 만기가 되기 전에 대금을 미리 받아 쓰는 거죠.
받을러움이 감소하니까 대변에 받을러움 자산을 먼저 감소시키겠습니다. 거래처는 아남전자. 대금은 2천만 원인데 할인하면서 할인율을 준 것은 차변에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하죠.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743520, 이걸 뺀 나머지 금액은 차변에 당좌 예금하였다. 당좌 예금은 19256,480이 되죠. 다음 5월 22일 당사는 일시 소유 목적으로 3호 건설의 주식 1000주를 수표 발행하여 취득을 했어요. 일시 소유 목적이면 단기매매 정권입니다. 1000주, 액면가는 상관없고 매입단가가 7,000원이니까 700만원에 취득을 했고, 단기매매 정권 취득 시의 수수료는 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수수료 비용 처리하죠. 그래서 차변에 단기매매 정권 700만원, 역시 차변에 수수료 비용 단기매매 정권 취득 시 수수료는 영업 외 비용으로서 900번대를 쓰면 됩니다. 금액은 7만원. 모두를 다 현금 지급했나요? 대변에 현금 이렇게 해도 되고, 위에서 출금 전표로 처리를 해도 됩니다. 다음은 25일 3년 상환 조건으로 1,000만원을 농협으로부터 차입하고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1억 5천을 담보 제공했습니다. 1억을 차입하고 1억 5천 담보 제공. 담보 제공은 별도의 회계 처리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담보 설정 수수료는 300만원,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하라 했네요. 그러면 1억을 차입하여서 설정 수수료 300만원을 뺀 나머지가 당좌 예금이 되었으니까 차변에 당좌 예금은 9,700만원, 수수료 든 것은 차변에 수수료 비용 900번대. 원래 이건 과목이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잘못해서 두 개를 만들어 뒀네요. 966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00만원. 그리고 대변에는 3년 상환 조건이니까 장기 차입금이 되죠. 장기 차입금, 거래처는 농협은행. 농협이죠. 금액은 1억. 다음은 5월 31일 아남전자에 대한 받을러움 550만원 만기가 되어 추심하고 추심료 10만원을 차감한 나머지를 보통예금으로 입금했다. 그러면 차변에는 보통예금 540만원, 그리고 추심료는 역시 차변에 수수료 비용. 자, 이때 수수료 비용은 판매 관리비를 사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10만원. 대변에는 받을러움, 거래처는 아남전자 550만원. 다음 31번은 회사 코드를 1113으로 사용하라 그랬죠. 그럼 회사 변경해서 1113. 회사 변경은 여기에 회사 여기를 이용해서 변경 작업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변경 하면 회사가 위에서 1113으로 바뀌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반 전표 이제 6월 들어가겠습니다. 1113으로 들어오면 30번까지의 데이터를 정확하게 입력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6월 5일
매출처 현대전자로부터 받을 음 1,000만원을 약속음으로 배서 양수를 받았어요. 그럼 차변엔 받을 음, 여기는 LG전자 발행이죠. LG전자. 금액은 1,000만원.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현대전자. 1,000만원. 10일. 사채 액면 5천만원을 단가 만원에 대하여 9,500원. 그러면 5천만원 곱하기 만분의 9,500 하면 4,750만원에 발행을 했는데 발행 비용 100만원을 뺀 나머지가 당좌 예금이 됐어요. 차변의 당좌 예금은 4,650만원. 그리고 차변의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액면 금액과의 차이죠. 350만원. 대변의 사채. 대변의 사채 금액은 5천만원. 다음은 24일. 생산직 사원 기술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강사료를 지급함에 있어 직원 교육의 강사료면 교육훈련비죠. 차변의 교육훈련비. 생산직이니까 525입니다. 금액은 200만원을 지급하는데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습니다. 그럼 대변의 예수금. 예수금이 88,000원. 나머지는 대변의 보통예금 191만 2천원. 다음은 6월 29일. 당사 주주로부터 제품 매장 건물 착공을 위한 부지를 무상 정려받았다. 공정가치는 2억. 하단에 기준시가가 나와 있는데 얘는 무시되고 공정가치로 처리합니다. 시등록세 600만원 현금 지급하면 차변에 토지 재비용을 포함합니다. 2억 600만원. 대변에는 자산 수정이익. 재산 기증받은 건 자산 수정이익으로 2억 잡고 재비용 든 것은 현금으로 600만원이 나갔죠. 다음은 6월 30일. 일기 부가세 확정 신고 시 매출세액인 예수금 1,174만원, 매입세액인 대급금 1,121만 5천원을 상계 정리하다. 납부할 세금은 미지급 세금으로 하라. 그럼 차변에는 부가세 예수금의 매출세액을 먼저 없애줍니다. 금액은 1,174만원. 대변에는 부가세 예수금, 대급금, 매입세액을 112로 제거하고 나면 남는 차이는 미지급세금. 그래서 52만 5천원. 6월 임직이 끝났고요. 다음 7월 1일. 당사는 우리은행과 당좌 거래를 개설하고 개설 보증금 1,000만원과 A백 100만원을 보통 예금에서 이체 납입했다. 개설 보증금은 거래처를 등록하라. 그럼 차변에는 당좌 개설 보증금이라는 과목이 있으면 이를 쓰면 되는데 당좌 개설 보증금 과목이 없을 때는 이건 예금 보증금은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과목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거래처는 우리은행. 우리은행은 거래처가 있죠. 네. 금액은 1,000만원. 당좌 개설 보증금이 1,000만원이죠. 네. 그리고 역시 차변에 당좌 예금 100만원. 대변에는 보통예금 1,100만원.
7월 3일 현대전자로부터 토지 500만원을 장기 투자 목적으로 구입을 했어요. 장기 투자 목적이면 차변에는 투자 부동산 금액은 5천만원, 대변에는 투자 부동산 5천만원하고 어음을 발행해 주었을 때 주된 영업활동에 의한 어음이 아니면 미지급금을 쓰면 됩니다. 거래처는 현대전자. 상품이나 원재료를 매입했을 때는 지급어음이지만 그 이외의 주된 영업활동 외의 어음 거래는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7월 11일 원재료를 보관하던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400만원의 원재료가 소실되었다. 그러면 차변에 재해손실 400만원 하고 대변에는 원재료 400만원 하는데 원재료가 생산에 투입되지 않고 다른 원인에 의해서 감소되었을 때 상품이나 제품, 원재료 등 재고자산이 판매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때는 반드시 저교 8번의 파괴정 대체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16일 지난 5월 22일에 취득한 사모건설 주식 시가 상승으로 2분의 1을 8,500원에 처분하고 보통예금에 입금받았다. 차변에는 보통예금 5월 22일에 취득한 주식은 앞에서 보면 1000주였습니다. 그 중에 2분의 1이니까 500주를 8,500원에 처분하면 425만원. 대변에는 단기 매매 정권. 취득할 당시에는 한 주당 7,000원씩에 사봤던 거니까 500주 7,000원이면 350만원. 나머지는 단기 매매 정권 처분 이익. 단기 매매 정권 처분 이익이 없으면 단기 투자 자산 처분 이익을 사용하면 됩니다. 가장 유사한 과목을 사용해 줘야 합니다. 단기 투자 자산 처분 이익 75만원. 다음은 24일 지난 5월 22일에 취득한 24일 짱사에 수출한 제품의 외상대금이 원화로 환전되어 보통예금에 입금이 되었다. 차변에는 보통예금 금액은 3만불에 7월 24일 환율은 1180원. 3만불 1180원 하면 3,540만원 입금이 되었고 대변에는 외상매출금 거래처는 장사죠. 이게 수출할 시점에서의 환율은 3만불에 1,000원이었습니다. 3천만원 하면 540만원이 환율 변동으로 입금액이 더 커졌어요. 그럼 대변에는 외환차익 540만원. 요 외화채권 채무에 대해서 회계 기간 중 회수되거나 지급되는 완결거래 시 이때 차액은 외환차익 또는 외환차손. 차익은 받을 금액인 자산이 증가하거나 갚을 돈인 부채가 감소하는 경우죠. 외환차손은 반대로 자산 받을 돈이 감소하거나 부채 갚아야 할 돈이 증가하는 경우. 그리고 기말 결산 시에
환율 변동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외화 환산이익, 외화 환산 손실. 환산이익이나 환산 손실은 결산 시 평가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회계 기간 중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차이는 외환 차익, 외환 차손으로 처리를 합니다. 다음은 27일 생산직 일 안해의 퇴직으로 퇴직금 1000만원 중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보통예금에서 이체해 주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을 조회하라. 퇴직급여 충당 부채, 퇴직금 지급 예상액을 대비한 게 얼마 있는지 찾는 기능은 이 기능을 이용해서 장부를 추적에 들어가 보면 됩니다. 이를 찍어 보시면 결산재무제표의 합계단액 시산표를 오늘 날짜로 들어가 보면 7월 27일자로 퇴직급여 충당 부채 1억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1000만원을 지급한 거예요. 그러면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1000만원, 대변에는 원천 징수한 금액은 예수금이 73만원, 이를 뺀 나머지는 대변에 보통예금 927만원. 다음은 8월입니다. 8월 2일 공장에서 사용 중인 전자장비를 취득 후 1년이 지난 현재 주요 수선 및 설비 정진을 한 지출로, 설비 정진이면 얘는 자본적 지출로 자산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전자장비면 기계장치가 되죠. 차변에 기계장치, 대변에 현금 되니까 출금전표에 기계장치 금액은 800만원, 간편등록은 생략하겠습니다. 8월 5일 LG전자에 대여한 대여금에 대한 이자 300만원을 수령함에 있어 소득세 7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당좌 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자, 이것은 우리 회사가 소득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분, 이것은 예수금으로 처리를 했지만 수익이 발생할 때 원천징수한 것은 우리 회사가 수익을 받아올 때 세금을 미리 낸 것이다. 그래서 선납세금으로 정리를 해줘야 합니다. 선납세금. 그래서 대변에는 이자 수익 총 받아올 금액이 300만원인데 세금을 미리 공제하고 받았죠. 세금 공제한 것은 선납세금 금액은 75만원을 공제한 나머지는 차변에 당좌예금으로 들어왔다 했습니다. 당좌예금 225만원. 8월 10일 대우전자의 파산으로 인해 외상 매출금 380만원이 회수 불능되다. 부가세는 고려하지 말 것. 대손 충당금 잔액을 조회하라 그랬죠. 찾기로 들어갔어. 결산재무제표의 합계 잔액 시산표 8월 10일 현재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얼마 있는지를 줘야 합니다. 25만 8천원이 있어요. 이건 사용하고 부족분은 대손 삼각비로 해야 되겠죠. 25만 8천원입니다. 그럼 일단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 회수 불능되었으니까 감소시키고 대우전자 금액은 380만원. 이 회수 불능으로 인한 손실을 하변에는 대손 충당금에서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입니다. 25만 8천원 대체하고 부족분은 대손 상각 354만 2천. 14일 생산직 사원 안정적인 퇴직금 지급을 위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자, 여기에 확정기여형 DC형입니다. DC형은 연금 불입으로 퇴직금 지급이 종결되는 걸로 이건 퇴직급여로 처리하고, 확정급여형은 DB형인데 이건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 적립해 놓은 돈으로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관리를 합니다. 이건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퇴직급여 충당금의 마이너스 항목이에요. 퇴직급여 충당금을 주기 위해서 외부에 적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DC형이니까 퇴직급여 생산직입니다. 그럼 500번대 퇴직급여 금액은 1200만원. 수수료 든 것은 차변에 수수료 비용 생산직에 대한 거니까 531로 가면 되겠죠. 금액은 12만원. 대변에는 보통 예금 1200만원, 수수료는 현금 지급했다 그랬죠. 그래서 차변에 퇴직급여 120만원, 수수료 비용 12만원, 대변에 보통 예금 현금 처리가 됐습니다. 8월 20일 남아나 시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 200만원이 발생하여 원천세를 차감한 금액을 현금 지급하였다. 그럼 차변에 이자 비용 금액은 200만원 하고, 대변에는 예수금 27만 5천원, 나머진 현금 172만 5천원. 25일 서울에서 발행한 사채는 만기가 2020년 8월 25일 시장성이 없는데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취득을 했어요. 그럼 차변엔 만기 보유 정권 1년 이상이 되면 181번입니다. 금액은 2천만원. 대변에는 당좌 예금 2천만원. 27일 당사는 취득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취득록세를 현금 지급하고, 공정가액이면 40만원, 공정가치는 25만원 채권을 구입 즉시 처분했습니다. 그럼 40만원에 사와서 25만원에 처분했으면 결국 비용 부담은 15만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록세와 채권 차액 비용을 모두 차량 취득 재비용으로 봐서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그럼 출금전표에서 차량 운반금 금액에 74만원과 15만원을 더한 89만원 처리하면 끝이 나게 됩니다. 간편 등록은 생략합니다. 8월 30일 당사는 창고 건물에 대해 신축을 결정하고 철거 용역 의뢰하였으며 철거비는 9월 10일 지급하기로 하고 영수증을 받았다. 취득원가는 700만원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560만원. 현 장부가액은 140만원 남아있는 걸 철거했죠. 처분 손실로 잡으면서 철거비도 처분 손실에 포함하면 됩니다.
그러면 31자는 일단 대변의 건물 철거했으니까 없어집니다. 700만원 하고 철거 비용을 60만원 9월 10일에 지급하기로 했죠. 대변의 미지급금 거래처는 부셔버림은 거래처를 새로 등록하라 했나요? 그럼 플러스 키에서 부셔버림 코드는 1001번으로 등록을 하라. 세부사항이 있으면 수정으로 해서 들어가야 되고 세부사항이 없으면 엔터에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금액은 60만원. 사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죠.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560만원 이렇게 하면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200만원 이게는 장부가액 140만원과 처분 철거 비용 60만원을 포함하여 처분 손실은 200만원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1일 당해 사업연도 법인시의 중간예납시액 840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납부했다. 그럼 차변에는 선납세금을 합니다. 중간예납시액은 선납세금 840만원 대변에는 보통예금 840만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 전표의 입력에 대한 실습 작업을 진행을 해 봤습니다.